오늘의 사연은 삼성이 공개한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이폰의 고향 애플 본사 쿠퍼티노였습니다. 3.9mm 두께라고? 이건 우리가 5년은 걸릴 기술인데 발표를 보던 애플 엔지니어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폰을 접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경계를 통째로 무너뜨린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애플이 트라이폴드를 보고 충격받은 순간, 그리고 왜 이 제품이 전 세계 모바일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스펜서,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일하는 아이폰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입니다. 15년 동안 애플의 모든 아이폰 화면 기술 개발에 참여해왔죠. 아이폰 4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부터 최신 프로모션까지 제가 만지지 않은 애플 화면은 거의 없어요.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팀 메신저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삼성이 트라이폴드 공식 발표했다. 두 번 접는 폰 진짜로 나왔어. 359만 원, 12일 출시 확정.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또 삼성의 실험작이겠지. 누가 350만 원짜리 폰을 사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동료 엔지니어 톰이 제게 건넨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떠있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6.5인치 일반 스마트폰에서 한 번 펼치면 중간 크기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펼치면 무려 10인치 태블릿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히더군요. 이거 실제로 동작하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팀장인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마크, 긴급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애플 내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삼성이 실제 제품으로 내놨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완성도였어요. 회의실로 향하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저게 정말 20만 회 이상 접히고 펼쳐질까? 3.9mm 두께로 어떻게 배터리와 카메라를 다 넣은 거지? 사실 애플도 폴더블 연구는 계속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힌지 내구성, 화면 주름, 배터리 배치, 두께 최적화. 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채로 실제 제품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12일부터 바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실험작이 아니라 정말 완성된 상품이었어요. 데이비드 팀장이 말했습니다. 마크, 내가 디스플레이 전문가니까 물어보는데 저 스펙이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인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해냈네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갔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삼성이 공개한 상세 스펙을 보고 나서였으니까요. 30분 후 우리 디스플레이 팀 전체가 긴급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성전자에서 공식 발표한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상세 스펙이 인쇄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팀장 데이비드가 자료를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펼쳤을 때 두께 3.9mm, 접었을 때 12.9mm 10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5600mAh 3셀 배터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억 화소 카메라, 20만 회 폴딩 내구성. 저는 그 수치들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특히 3.9mm라는 두께를 들었을 때는 제 손이 저절로 멈췄거든요. 잠깐만 저는 데이비드를 멈춰 세웠습니다. 3.9mm라고 했죠? 맞아,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이 3.9mm라고 나와 있어. 저는 제 책상에 있던 아이폰 15 프로를 꺼내서 두께를 재어봤어요. 8.25mm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트라이폴드는 접었다 펼쳤다 하는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아이폰보다 절반도 안 되는 두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사라가 물었어요. 마크, 어떤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힌지만 해도 최소 2mm는 필요해요.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
메인보드, 카메라 모듈까지 생각하면 게다가 20만 회 폴딩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까지 확보하려면 추가 보강제도 필요하고요.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데이비드가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아머플렉스 힌지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티타늄 하우징의 듀얼 레일 구조래. 그리고 각 패널마다 배터리를 따로 배치해서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켰다고 하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거면 우리가 연구 중인 방법이랑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애플은 지금까지 폴더블을 만들 때 기존 아이폰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접을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삼성은 아예 처음부터 폴더블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또 다른 자료를 들고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AI 기능도 들어가 있네. 멀티모달 AI로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고 하고 삼성 덱스 태블릿 버전도 지원한다고 하네. 저는 놀라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태블릿 버전 덱스? 응. 외부 모니터 없이도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네. 최대 4개 작업 공간에서 각각 5개씩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고 하고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삼성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완전히 준비해놨던 거죠.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팀원들,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준비 중인 폴더블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건 삼성이 이미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특히 두께와 내구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5년 동안 애플 디스플레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던 제가 경쟁사, 제품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데이비드 팀장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격이 나왔네. 359만 400원 한화로.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달러로 환산해봤어요. 대략 2,700달러 정도였습니다. 비싸긴 비싸네. 동료 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야. 뭔 소리야, 마크? 거의 3,000달러인데. 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아이폰 17 프로 맥스 2테라가 한국에서 319만 원이지? 그런데 저 트라이폴드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에다가 10인치 디스플레이, 듀얼 힌지, 티타늄 소재까지 들어갔어. 게다가 R&D 비용까지 생각하면 제가 말을 멈춘 이유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에요. 삼성이 이 가격으로 제품을 내놨다는 건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라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왜 그래, 마크? 삼성이 이미 준비를 완전히 끝내놨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진행 중인 폴더블 프로젝트의 예상 원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도 최소 4,000달러는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삼성은 2,700달러에 내놓았다는 거죠.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어. 초기 물량을 적게 만들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제니가 노트북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어. 삼성이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UAE, 미국 순으로 출시할 예정이래. 특히 미국 시장도 포함되어 있네. 미국까지?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기술 시연용이라면 한국이나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만 출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까지 포함한다는 건 삼성이 이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애플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라는 걸. 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고객들이 삼성으로 넘어갈까?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얼리어답터들이나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저런 혁신적인 폼팩터의 매력을 느낄 거예요. 사라가 또 다른 자료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삼성이 구매 고객한테 구글 AI 프로 6개월 무료, 윌라 3개월 무료, 보호필름 무료 부착, 심지어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까지 제공한다네.
저는 놀라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맞아. 완전히 프리미엄 서비스 패키지로 묶어서 내놓았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제품은 높은 가격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삼성은 오히려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가치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팀원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야. 삼성이 폴더블 시장에서 표준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가격, 서비스, 글로벌 출시, 모든 게 계산된 전략이에요. 삼성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애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이 과연 이 복잡한 기술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우리 팀은 여전히 회의실에 남아서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만 봤을 때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데이비드 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 부분을 보자. 삼성 덱스 태블릿 버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 저는 그 설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외부 모니터 없이도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한다고요? 맞아. 10인치 화면에서 최대 4개의 가상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각 작업 공간에서 5개씩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손으로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20개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미니 PC 수준이잖아요. 사라가 또 다른 기능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3개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고 웹 콘텐츠를 보면서 동시에 AI가 요약이나 번역도 해준대요. 이 부분이 제게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애플은 아이패드에서도 멀티태스킹이 완벽하지 않은데 삼성은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을 넘어서는 생산성을 구현해냈다는 거였거든요. 제니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이거 봐.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AI 기능인데 화면에 보이는 정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을 AI와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이야? 저는 자세히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10인치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나 문서를 띄워놓고 이 데이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가 바로 답해준다는 거지.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었어요. 우리 시리도 아직 이런 멀티모달 기능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폴더블용 iOS는 준비되어 있나?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멀었어. 아이패드OS도 완벽하지 않은데 폴더블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거네요. 사라가 또 다른 자료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삼성 인터넷 앱이라는 게 있는데 웹 콘텐츠와 AI 번역 요약 결과를 나란히 보여준다네. 그리고 삼성 헬스도 대화면에 최적화된 UI로 바뀌었다고 하고 헬스 앱까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맞아. 건강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개선했다는 거야.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삼성이 단순히 폰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죠. 제니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마크, 이거 정말 대박이야. 듀얼 스크린 기능으로 외부 모니터와 무선 연결해서 업무 환경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트라이폴드의 10인치 화면을 메인으로 쓰면서 동시에 외부 모니터를 보조 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데스크톱 대체제가 되는 거야.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기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패드나 맥북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까?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특히 비즈니스 사용자들한테는 엄청난 어필이 될 거예요. 출장 갈 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도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팀원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야. 삼성이 폼팩터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았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15년 동안 애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경쟁 제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과연 이 모든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오후 3시 애플 본사 최고층에 있는 임원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 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마케팅, 심지어 경영진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사장급 임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거든요. 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마크, 내가 디스플레이 전문가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삼성 트라이폴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었죠.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2~3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3.9mm 두께 구현과 20만 회 폴딩 내구성, 그리고 듀얼 힌지 안정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연구 중인 방법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소프트웨어 부사장이 끼어들었어요. 하드웨어만 문제가 아니야. 삼성이 준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면 우리 아이패드 OS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 보여. 어떤 점에서요? 경영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멀티태스킹 기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4개 작업 공간에서 20개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고 AI와의 실시간 연동도 지원하고 우리가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마케팅 부사장이 충격적인 정보를 공유했어요. 더 문제는 시장 반응이야. 발표 몇 시간 만에 주요 IT 매체들이 일제히 호평 기사를 내고 있어. 어떤 내용들인가요?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 애플이 따라잡아야 할 새로운 기준, 폴더블의 완성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특히 미국 매체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5년 동안 애플에서 일하면서 애플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이런 반응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CEO가 직접 물었어요. 마크, 우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최소 18개월, 현실적으로는 2~3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사용한 힌지 기술과 배터리 배치 방법을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럼 삼성이 그 시간 동안 시장을 독점한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때 한 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힐끗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폴더블 시장의 선도자가 아니라 모바일 폼팩터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회사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애플이 해결하지 못한 2개의 핵심 과제인 초슬림 듀얼 힌지 구현과 대화면 최적화 생태계를 동시에 해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애플 내부에서 경쟁사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CEO가 모든 부서장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경고 신호야. 삼성이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동안 조용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어. 하드웨어 부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삼성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따라잡을 때쯤이면 그들은 또 다른 혁신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부사장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AI와의 연동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리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떠올렸어요. 실례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뭔가요? 삼성이 이 제품을 12일부터 바로 판매한다는 건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품질 검증, 생산 라인, 유통망까지 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CEO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 말은 네, 이건 실험작이 아니라 진짜 상용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정말로 한 발 앞서갔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삼성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삼성 폴더블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19년 갤럭시 폴드 최초 출시, 초기 디스플레이 불량 문제로 출시 연기. 그때가 생각났어요. 2019년 삼성이 첫 번째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을 때 우리 애플 직원들은 모두 비웃었거든요. 며칠 만에 화면이 부서지고 힌지에 먼지가 들어가고 역시 성급한 출시였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삼성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 갤럭시 Z 폴드 2 힌지 개선, 내구성 강화. 2021년 갤럭시 Z 폴드 3 S펜 지원, 방수 기능 추가. 2022년 갤럭시 Z 폴드 4 무게 경량화, 배터리 개선. 매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더군요. 그리고 올해 나온 자료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갤럭시 Z 폴드 7 20만회 폴딩 테스트 통과.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전용 소재 개발. 삼성전자 폴더블 전용 힌지 기술 특허 150여 개 확보.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삼성이 6년 동안 한 일이 뭔지를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2019년 첫 갤럭시 폴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화면 보호막 문제, 힌지 먼지 침입 문제, 접힌 부분 내구성 문제, 두께 문제, 무게 문제. 그리고 2025년 트라이폴드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삼성이 사용한 해결 방법들이었습니다. 코닝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 어드밴스드 아머 알루미늄, 티타늄 힌지 하우징, 3셀 배터리 분산 배치. 이 모든 기술들이 하룻밤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6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개선의 결과였죠. 저는 애플의 접근 방식과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시대부터 그래왔죠.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일단 시장에 내놓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6년 동안 폴더블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더군요. 140만 회 이상의 폴딩 테스트 진행, 15개 이상의 서로 다른 힌지 디자인 테스트, 50여 가지 디스플레이 보호 방법 실험, 8가지 서로 다른 배터리 배치 방식 연구.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삼성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회사였구나. 우리 애플은 실패를 숨기려고 했는데 삼성은 실패에서 배우려고 했던 거죠.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어요. 삼성이 폴더블 개발하면서 확보한 특허가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힌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 그때 제 동료 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마크,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저는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톰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와, 삼성이 정말 대단하네. 6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개선했구나. 그게 아니야, 톰. 저는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삼성의 접근 방식이야. 우리는 완벽한 걸 한 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는데 삼성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구나.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삼성 트라이폴드가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6년간의 경험과 학습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톰, 우리한테 이런 경험이 있나? 폴더블 관련해서는 거의 없지.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삼성이 축적한 노하우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도 삼성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말이야. 하지만 그게 애플의 DNA와 맞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애플 본사에는 또 다른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EO가 직접 주재하는 전사적 대응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부서의 톱 엔지니어들과 임원진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삼성 트라이폴드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CEO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모바일 산업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분석한 결과 삼성의 트라이폴드 기술은 현재 우리 기술 수준보다 최소 2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사장도 이어서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태스킹, AI 연동, 데스크톱 환경.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못한 영역들을 이미 구현해놨어요. 그때 CEO가 저를 봤어요. 마크, 디스플레이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해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6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이건 하룻밤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EO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어젯밤 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제품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삼성처럼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요. 일단 시장에 내놓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하는 거죠. 이건 애플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스티브 잡스 시대부터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해왔거든요. 마케팅 부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CEO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삼성이 이런 속도로 혁신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삼성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폴더블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대폭 단축합니다. 2026년까지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겠어요. 2026년이요? 하드웨어 부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식도 바꾸겠어요. CEO가 계속 말했어요. 프로토타입 단계부터 선별된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애플이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협력도 검토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요? 여러 임원들이 동시에 물었어요.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서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삼성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우리만의 차별화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저는 이 결정에 깊이 공감했어요.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기술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CEO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삼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하되 속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혁신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삼성 트라이폴드가 애플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복도를 걸으면서 톰이 말했어요. 마크,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이 우리를 깨웠는지도 몰라. 사라도 동의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삼성 트라이폴드는 충격적이었지만 덕분에 애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삼성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물결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12월 5일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애플 본사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 직접 가봤어요. 엔지니어로서 실제 제품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폴드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실제 기기를 만져봤습니다. 와, 저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3.9mm였어요. 펼쳤을 때의 얇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접고 펼치는 동작이 정말 부드럽더군요. 20만 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어요. 특히 10인치로 완전히 펼쳤을 때의 화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작은 태블릿이었거든요. 그런데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 크기가 되고요. 매장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 제품 정말 인기예요. 예약 주문이 벌써 수백 건 들어왔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특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출장 갈 때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온라인 반응들을 찾아봤어요. 미국의 주요 IT 매체들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버지 삼성이 또다시 폴더블의 미래를 정의했다. 태치크런치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 중 하나. 와이어드 애플이 따라잡아야 할 새로운 기준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이건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을 하나로 합친 느낌이다. 3.9mm 두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이다.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애플은 이제 정말로 서둘러야 한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15년 동안 애플에서 일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이런 찬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질투나 분노보다는 순수한 감동이 먼저 들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정말 훌륭한 제품을 본 것에 대한 감동 말이에요. 톰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마크, 중국 반응 봤어? 아직 안 봤는데 어때? 정말 난리야. 웨이보에서 트라이폴드 관련 포스트가 1억 뷰를 넘었다고 하네. 저는 중국 온라인 반응도 찾아봤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삼성이 다시 한번 애플을 뛰어넘었다. 이제 아이폰 살 이유가 없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반응이었어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이 모두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라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마크, 유럽 반응도 봐. 독일 매체에서 삼성이 모바일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어. 정말? 응,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애플의 시대가 끝나고 삼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정말 전 세계가 삼성 트라이폴드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트너 트라이폴드는 스마트폰 진화의 다음 단계를 보여준다. IDC 2026년까지 폴더블 시장이 300% 성장할 것으로 예측. 카운터포인트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 저는 이런 분석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삼성 트라이폴드가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정말로 산업 전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걸요. 오후 늦게 데이비드 팀장이 팀 미팅을 소집했어요. 팀원들, 오늘 시장 반응들 다들 봤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도 실제 제품을 봤는데 정말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래? 네, 우리가 걱정했던 내구성이나 사용성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어 있더군요. 사라도 동의했어요. 온라인 후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특히 멀티태스킹 기능이나 AI 연동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삼성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때 톰이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어요. 참고로 애플 주가가 오늘 3% 떨어졌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5% 올랐고 시장도 이미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미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삼성 트라이폴드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이제 애플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삼성이 보여준 이 혁신에 응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엔지니어로서는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이런 경쟁이 결국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 보여준 혁신은 정말 순수하게 인상적이었거든요.